이번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 확대 워크숍에서 장애학생 진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주제 강연을 하게 된 교육부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 박상윤 연구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애쓰고 계신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 워크숍을 통한 정보 공유와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상황에서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복지, 고용이 함께하는 이 공동 확대 워크숍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그간의 협업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교육, 복지, 고용이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첫 시작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부처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이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의 시스템은 구축 완료된 상태이고요. 부처 간 시스템 연계 작업과 또 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시스템 연계 작업이 현재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9월부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며 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의 연계 작업은 하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9월 시스템 오픈 이전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도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학교, 그리고 신청을 접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단 및 개발원의 담당자분들도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 염려가 덜어지시길 소망하며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워크숍을 듣는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장애학생 취업 지원이 보다 더 확대되어 학교에서 사회로의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전환에 기여하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 공단, 개발원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학생의 졸업 후 현실은 저희가 교육, 복지, 고용 연계 취업 지원 공동 확대 워크숍이 시작되었던 그 6년 전 시점보다는 분명히 나아졌고 교육부, 공단, 개발원에서도 그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지만 우리의 언론과 장애 당사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과연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장애학생의 졸업 후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장애학생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담아본 것입니다. 학생은 졸업 후 취업 도움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지 졸업 후가 막막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은 졸업 후에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현장에 계신 특수교사는 직업평가, 현장 실습, 취업 알선까지 장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단 및 개발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았는지, 장애 학생이 어떤 진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 답답해하는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던 장애 학생 취업 지원에 대한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장애 학생 일자리를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25일은 장애 학생 취업 지원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곳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이 세 개 부처 차관님,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님 등 세 개 부처, 세 개 기관이 모여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 지원 협의체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 협약식에 참석하셨던 세 개 부처 차관님과 세 개 기관의 기관장님이십니다. 이 협약식이 바로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협약 체결로 장애학생 일자리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생애 주기별 맞춤 취업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여러 가지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 학생 취업 지원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결된 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 중 장애 학생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의 원스톱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협약서에 담기게 됩니다.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세부 추진 과제로 담기게 됩니다.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학생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현장 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생애 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진로 직업교육 지원 역량 강화 이 4개 분야에서 추진 과제 3개씩 총 12개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은 바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 첫 번째 과제인 교육, 복지, 고용,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 직업교육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해 세 개 부처로 나누어진 장애학생 취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된 협업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범부처 연계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은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정책 영역,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추진 과제인 원스톱 취업 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그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원스톱 취업 지원 업무 협약,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협약을 계기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교육, 복지, 고용이 함께 모인 원스톱 취업지원 상설협의체 협의회를 통해서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시스템 구축 실무자 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1월에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생애 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로 선정이 되어 20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 1차 중앙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나이스 시스템 개발 TF 구성을 통해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마련된 안을 가지고 실무 담당자 협의회, 학부모 단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좀 거쳐가지고 12월에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 취업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구축 완료 후에는 부처 간 행정망을 연결하고 1차 시범 운영을 21년 1월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교육부 시스템만 구축이 된 상황이어서 나이스 시스템 오류 점검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1년 1월에서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나온 오류를 점검 개선하였고요. 3월부터 나이스와 공단 시스템이 연계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2차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단 시스템 오류 점검 및 개선을 현재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취업지원 공동 확대 워크숍을 통해 시스템 활용 연수가 이제 실시되고 있고, 저희가 9월 이전에는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 활용 계획을 현장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현장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 9월부터는 시스템 전면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진 배경 및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의 사업 목적입니다.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구직 연령에 진입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고1부터 전공과 졸업 이후까지 장애 학생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체계 마련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통한 학생 이력 관리 및 부처 간의 그런 연계가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은 공단 및 개발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업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된 범부처 전달 체계로 통합하여 장애인 취업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대가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스템이 필요한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사업 목적과 유사하겠지만 세 개 부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졸업 후 학생들에 대한 연계입니다. 어찌 보면 학교의 역할은 학생 졸업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늘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졸업한 학생들을 사후 관리하고 졸업 후에도 이직을 했다든지 했을 그럴 경우에 취업 알선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공단과 개발원에 충분히 제공해주고 졸업 전부터 공단 개발원과 연결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공단 및 개발원이 전문적으로 진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는 진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직업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단과 개발원은 학생 진로 취업 연계 시점이 구직 연령이 다 되어야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통해서 고1부터 조기 연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이력이 누적 관리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로 진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 장애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진로 취업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 진로 취업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 이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시작된 시스템 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장애학생 취업지원 중앙상설협의체를 통해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요. 교육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장학사님, 학교정보부장, 지원센터 교사, 캐리스, 공단, 개발원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시스템 가안을 가지고 학부모 단체 및 진로 전담교사 등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그 의견을 반영하여 11월까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수정을 하였습니다. 11월 말부터 부처 간 정부 행정망을 연결하는 과정을 밟았고요. 12월 교육부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어 2020년 12월부터 1월까지 대구교육청에서 도와주셔서 대구 관내 특수학교 및 거점학교 등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시범 운영은 공단 및 개발원, 시스템이 개발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나이스 시스템 구동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수정에 들어갔고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시스템이 공단과 연계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차 시범 운영 결과 일부 데이터 송수신에 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시스템 수정 작업과 그리고 공단과 개발원의 시스템 연계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단이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과 공단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공단 시스템과 개발원 시스템이 연결되는 구조로 개발되어 그 교육부 시스템과 개발원 시스템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교육부에서 전달된 정보는 공단 시스템에 저장이 되며 공단에서 다시 개발원으로 정보를 보내고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공단에서 교육부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확대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오류 및 연계 부분을 개선을 하여 9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시스템의 지원 체계 흐름도입니다. 나이스로 관리되는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사용 대상은 고1에서 전공과까지이고요. 졸업 이후는 그간의 누적된 자료가 공단 이어모아 시스템에 저장되어 관리되어집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부분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지원 체계 흐름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업이 가능한 고3 전공과 학생이 받는 서비스와 고1학년, 2학년 학생이 받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 학생 기본 정보, 학생 특성 및 진로 및 직업교육 이력이 입력이 되어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상담 및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타에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공단으로 의뢰합니다. 이때 희망지원 4가지 희망지원 중 하나는 필수값으로 선택을 하여야 하고요. 공단 및 개발원 사업 중 희망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는 함께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 시스템에서 공단 이어모아 시스템으로 서비스 신청 의뢰가 넘어가게 되고 공단에서는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진로 취업 서비스 희망 여부에 따라 공단 또는 개발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매뉴얼을 꼭 참고하셔서 가급적 공단과 개발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나이스 교무 탭에 보시면 장애학생 취업지원 탭이 별도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구분되어 구축되어 있습니다. 관할 학교 관리를 위해 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신청 결과 조회 및 취업 지원 통계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고요. 교육부에서는 취업 지원 통계와 연계 송수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ESB 서버를 통해서 교육부 나이스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어모아 시스템이 현재 연계된 상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이어모아 시스템과 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학교, 교육청, 교육부에서 볼 수 있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메뉴 구성도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와 교육부에서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은 특수학교용, 고등학교용, 교육청용, 교육부용 4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신청 화면입니다. 취업 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시스템 개발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지원과 희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희망 지원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필수값이고요. 희망 지원 사업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공단 및 개발원의 희망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전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정보 일부는 학적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나이스에 학적 정보가 없거나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공과 학생의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 사용 전에 학생 성명, 반 주소 등의 기본 정보 입력을 선행한 후에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에서 신청한 시스템이 공단으로 넘어가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지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적에서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로 취업 지원 신청 조회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공단 및 개발원의 세부 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상담 및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타 취업지원으로 희망 지원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상, 학년 및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범부처 간 시스템 연계로 앞으로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이미 많이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개인별로 서비스를 신청 의뢰해야 했고 또 의뢰를 한 기간에 한정된 서비스 매칭이 이루어지고 또 졸업 후 개인이 직접 일자리를 발굴하고 탐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통합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일원화로 그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결과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시스템 구축 이후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원의 경우 직업평가, 직업교육, 취업지원, 사후관리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취업 지원에 대한 그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교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개발원, 공단과의 그 역할 분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공단 및 개발원에서 현장 실습 사업체 및 직무 발굴을 지원하고 졸업 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관리된다는 점이 바로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시스템 구축 이전 3개 부처로 나누어진 이 비효율적인 장애학생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리고 확대되고 범부처 통합관리로 인한 정책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며 이로 인해 바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운영 관련 해결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학교 설치 전공과는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 학교 전공과 나이스 구축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급 간 연계를 위한 진로 직업교육 이력 관리에 대한 나이스 기능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부처로 연계된 시스템 사용 대상은 고1에서부터 전공과까지입니다. 추후 초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진로 이력들이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나이스 기능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의뢰하더라도 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3개 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을 들어주신 전국에 계신 장애학생 진로 취업 관련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남은 워크숍 일정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